독수리의 생존 처세술. 독수리의 발톱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학. 당신이 상위 1%가 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왜 굳이 절벽 끝에 둥지를 트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락하지 않으면 비상할 수 없다는 생존의 제1법칙을 새끼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바람을 탑니다. 독수리의 생존 처세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적 통찰을 지금 공개합니다. 실패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장 안락한 침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누린 그 편안함이 내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85%가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아직 평온하신가요? 제왕의 새, 독수리는 절대 평온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독수리 어미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기괴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둥지 바닥에 깔아두었던 부드러운 양털과 깃털을 하나씩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날카로운 가시나무와 딱딱한 돌덩이뿐입니다. 새끼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칩니다. 어미는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할까요? 바로 둥지를 떠나야 할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익숙한 업무,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이것은 독수리의 둥지에 깔린 부드러운 깃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생태계에서 이 깃털에 취해 잠드는 순간 당신의 비행 근육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안락함은 성장을 멈추게 하는 마약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 자신의 둥지를 거칠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둥지는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따뜻해서 잠만 자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팩트를 말씀드리죠.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스스로 둥지의 깃털을 뽑고 절벽 끝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둥지가 편안할수록 당신은 야성을 잃고 결국 포식자가 아닌 먹잇감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둥지가 거칠어지는 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니까요. 어미 독수리가 깃털을 다 뽑은 뒤 새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지르는 충격적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독수리는 그저 닭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됩니다. 과연 제왕이 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그 잔혹한 의식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추락과 비상의 차이는 정확히 0.1초의 날개짓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당장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무너진다면 땅바닥에 처박히기까지 몇 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는 말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독수리의 새끼가 비행을 배우는 방식은 세련된 교육이 아니라 생존을 건 투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둥지의 깃털을 다 뽑아낸 뒤 마침내 새끼를 부리로 집어 절벽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수천 미터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의 눈앞에는 죽음의 공포가 보입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중력의 압박 속에서 새끼는 필사적으로 날개를 휘두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진입입니다.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벼랑 끝에서 밀려나 공포를 마주해야만 당신의 몸 안에 숨겨진 자본의 감각이 깨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격증 점수, 완벽한 사업 계획서, 충분한 종잣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비행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날개는 허공에서 퍼덕거리는 실전의 고통 속에서만 단단해집니다. 안전한 둥지 안에서 이론만 공부하는 새끼는 절대로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없습니다. 추락의 공포를 느끼며 근육을 쥐어짜본 사람만이 상승기류를 타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둥지 안에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며 날기를 배울 것인가? 자유라는 고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추락의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당신의 날개는 더 강한 저항을 이겨내며 단련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산이 추락의 충격으로 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잔혹한 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겨우 날개를 펴는 법을 배웠다고 안심하셨나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날개를 펴고 중심을 잡는 순간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날 테니까요. 평온한 날에 비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1%의 독수리는 모두가 도망치는 최악의 재난을 기다립니다. 과연 그들은 그 공포 속에서 어떤 미친 짓을 벌여 압도적인 불을 거머쥐는 걸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은 어디로 숨으시나요? 대부분의 새들은 비바람을 피해 숲속 깊은 곳이나 바위 틈으로 머리를 처박습니다. 하지만 단 1%, 독수리는 다릅니다. 모두가 사투를 벌이며 숨을 곳을 찾을 때 독수리는 정면으로 폭풍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격차를 만드는 상승기류의 법칙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당신은 그 파도를 타고 구름 위로 솟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위기는 거대한 폭풍과 같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금리가 춤을 추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둥지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파괴만을 위해 오지 않습니다. 폭풍이 강할수록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상승기류가 숨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바람의 각도를 읽습니다. 날개를 팽팽하게 펼쳐 저항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바닥에서 비바람에 젖어 있을 때 홀로 태양이 빛나는 구름 위 평온한 고도에 도달합니다. 하락장은 당신을 죽이러 온 사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평범한 새들의 군집에서 떼어내 제왕의 고도로 올려줄 유일한 기회입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며 벌덜 떨 때 당신은 독수리처럼 그 위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공포를 연료로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는 미친 짓, 그것이 정점의 선자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바람에 젖은 까마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풍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영원한 제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날개는 무거워지고 부리는 휘어집니다. 아무리 높이 나는 독수리라도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유통기한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독수리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늘의 제왕이 자신의 부리를 스스로 박살내야만 하는 기괴한 의식, 그 피비린내 나는 재탄생의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성공 유통기한은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하늘의 제왕 독수리조차 40살이 되면 처참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부리는 가슴 쪽으로 굽어 먹잇감을 찢을 수 없고 발톱은 무뎌져 사냥감을 움켜쥘 힘조차 사라지죠. 이때 독수리 앞에는 두 가지 길만 남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지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독수리는 결단을 내리면 험준한 절벽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괴한 행동을 시작하죠. 자신의 낡은 부리를 바위에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딱딱한 부리가 조각나고 생살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낡은 부리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새롭고 날카로운 부리가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적 파괴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기술과 과거의 성공 경험을 꽉 쥐고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굽어버린 독수리의 부리처럼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 과감히 깨부숴야 합니다. 연봉이 깎일까봐 혹은 실패가 두려워 낡은 부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뀔 때 가장 먼저 도태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낡은 무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견뎌내야만 다음 30년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소중했던 무기를 바위에 내던지는 용기, 그것이 제왕과 패배자를 가르는 결정적 한 끗 차이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얻어지는 자본의 열매는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깨뜨렸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불의가 빠진 독수리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차가운 절벽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사냥도 못하고 물조차 마시기 힘든 150일의 암흑기가 기다리고 있죠. 이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독수리는 또 한 번 자신을 고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새부리가 도단한 독수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집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무기마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낡은 부리를 깨부순 독수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50일입니다. 사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버거운 이 시기를 우리는 죽음의 계곡이라 부릅니다. 시장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잔고를 버텨야 하는 인내의 구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 150일을 버티지 못하면 당신의 도전은 그저 자살행위로 끝날 뿐입니다. 부리가 빠진 독수리는 절벽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굶주림은 뼛속까지 파고들고 찬바람은 피가 흐르는 부리 끝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때 독수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 단단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침묵합니다. 투자자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새 부리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영원히 사냥 능력을 상실하곤 하죠. 자산의 형태를 바꾸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 보이고 주변에서는 비웃음 섞인 걱정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무기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버티는 힘은 근육이 아니라 집념에서 나옵니다. 제왕이 되기 위해 기꺼이 굶주림을 선택한 자만이 다시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부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암흑기를 실패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비상을 위한 충전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당신의 새로운 무기는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독수리는 마침내 새로 도단한 부리로 자신의 낡은 발톱과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고문하는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끝나면 독수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 되어 다시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부리와 발톱을 얻은 독수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사냥이 아닙니다. 그는 수 킬로미터 밖의 미래를 훔쳐보는 제왕의 시야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평생 봐도 보지 못하는 돈의 흐름을 독수리는 단 한 번의 눈짓으로 꿰뚫어 봅니다. 과연 상위 1%가 공유하는 그 압도적인 통찰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독수리의 눈이 향하는 그곳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남들은 1m 앞에 먹잇감에 목숨을 걸 때 당신은 6km 밖의 미래를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독수리의 시력은 인간의 8배에 달합니다. 지상 300m 상공에서 풀숲 사이에 숨은 토끼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위 1%가 압도적인 부를 거머쥐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개미들이 오늘 당장의 차트 흔들림에 비명을 지를 때 제왕은 10년 뒤의 지형지물을 미리 읽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눈은 단순히 멀리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움직임 속에서 진짜 사냥감과 노이즈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수만 가지의 경제 정보 중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당신의 시야를 가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독수리는 안개 속에서도 목표물의 열감과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부리와 발톱을 가졌어도
허공만 휘젓게 될 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밑동만 파헤치는 격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고도에서 거시 경제의 흐름을 조망하십시오. 금리의 향방, 인구의 이동, 기술의 거대한 전환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의 길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왕의 눈을 가진 자에게 세상은 정글이 아니라 거대한 뷔페 식당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근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이 집착하는 그 작은 수익이 혹시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안목을 넓히십시오. 시야가 곧 당신의 자산 규모를 결정합니다. 좁은 시야에 갇힌 독수리는 더 이상 하늘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압도적인 시야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먹잇감을 사냥하러 내려가야 할까요? 천만에요. 여기서 제왕과 하이에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독수리는 사냥할 때 결코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들을 상대하는 방식은 소름 돋을 정도로 냉혹하고 효율적입니다. 과연 독수리는 자신의 등에 올라타 목을 쪼아대는 까마귀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우아하고도 잔인한 처세술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주변의 까마귀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에게도 유일하게 덤벼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 날카로운 부리로 목덜미를 쪼아대며 괴롭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독수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반격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잘것없는 상대와 싸우는데 쓸 에너지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그저 날개를 더 크게 펼치고 하늘 높이 솟구칠 뿐입니다. 성공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당신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거나 당신의 계획이 무모하다며 비웃는 이들이 바로 우리 삶의 까마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들과 논쟁하고 감정을 소모하며 바닥에서 뒹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왕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고도를 높이면 공기가 희박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숨이 가빠져 스스로 독수리의 등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소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고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단기 변동성이나 커뮤니티의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성장하고 실력이 독보적인 수준에 이르면 어설픈 조언과 비아냥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복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고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신적 자본을 까마귀와 싸우는데 탕진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비행을 가속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우아하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적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적이 아예 시야에서 사라질 만큼 높이 비상하는 자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고도를 높이십시오. 산소가 부족해진 비난자들이 추락하는 광경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독수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경계선을 마주합니다. 하늘에는 선이 없지만 독수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철칙이 존재하죠. 제왕의 대본, 그 마지막 장에는 과연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독수리의 최종 병기가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1%의 행운을 가진 자가 아니라 0%의 경계선을 지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는 땅에 소변을 누워 경계를 긋고
호랑이는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깁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지배하는 하늘에는 단 하나의 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왕의 자산은 바로 이 경계 없음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벌면 만족해. 내 전공은 여기까지야. 이것은 스스로 날개를 꺾는 행위입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잡기 위해 그 귀한 발톱을 쓰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시야를 좁히는 순간 당신은 제왕이 아닌 참새로 전락합니다. 진짜 부자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고정관념이라는 벽을 허뭅니다. 하늘 전체를 자신의 사냥터로 삼는 독수리처럼 당신의 자본도 한계 없이 팽창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8가지의 잔혹한 생존 법칙 기억하시나요? 부드러운 깃털을 뽑고 절벽에서 몸을 던지며 낡은 부리를 깨부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종착지는 결국 자유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구름 위를 유영하는 그 절대적인 자유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자신의 둥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곳이 너무 따뜻하다면 지금 당장 깃털을 뽑으십시오. 만약 부리가 무뎌졌다면 바위에 찧어 깨뜨리십시오. 고통은 잠시지만 그 대가로 얻는 비상의 기쁨은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까마귀가 아닙니까? 아니면 하늘의 주인입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두드렸나요? 독수리의 처세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상을 마친 독수리가 지상으로 내려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단번에 보상받게 해줄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의 가문을 바꿀 그 마지막 퍼즐 조각, 다음 영상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독수리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독수리의 생존 처세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